박종진의 부동산 클래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요, 얼마 전에 또 11월 19일에 드디어 24번째 부동산 대책. 24번째. 예.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죠? 이 정부 들었죠. 네. 역사상이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상이 아니에요. 예, 이 정부 들어 17년 이후로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몇 번째까지 갈까요? 뭐 그거를 세고 있는 게 별로 제가 볼 때는 의미는 없어요, 사실. 일단은 30번 넘깁니다. 네. 30 넘깁니다. 네. 결론은 이제 빈집과 호텔을 모아서 1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네. 이 대책에 대해서는 빈집? 네. 빈집이 띄엄띄엄 있을 텐데 그거 네. 어떻게 가지? 그러니까 뭐 하여튼 있는 대로 싹 끌어 모아서 어찌됐건 지금 이제 전세 때문에 아주 전세 난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이제 소극적이었다가 현실에서 좀 너무 강하게 반발들이 있으니까 이번에 이제 24번째 부동산 대책의 핵심 부분이 호텔도 임대주택으로 이렇게 이제 좀 리모델링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그리고 이제 빈집도 최대한 이제 끌어모아서 해보겠다. 호텔을 어떻게 리모델링하죠? 그러니까 최근에 역세권 청년주택의 그 사례 중에 그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관광호텔을 이런 식으로 이제 임대가 가능한 형태로 주방을 넣어주고 뭐 이렇게 약간 좀 바꿔가지고 이제 임차한 사례가 있기는 하죠. 하지만 그게 이제 일반적인 주거의 형태로는 숙박만 위해서 만든 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거 품질이 좀 차이가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주거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이 좀 결여된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이제 관리단에서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대목인 것 같아요. 가격이 문제 아니겠어요? 호텔을 개조해서 임대주택을 만든다. 네. 그게 뭐 월세 어느 정도인지 대충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것 같아요. 그거까지는 이렇게 딱 얼마다라는 얘기는 근데 없고요. 약간 성공 사례가 만약 월세가 100이다 200이다 그러면 그 젊은 사람들 못 들어가잖아. 아예. 예, 그거 싸야죠. 그렇죠. 근데 호텔이라고 하면은 개념상 굉장히 비쌀 것 같은데 나간 그런 느낌이 오는데 그 아닌가요? 부분이 실제로 역세권 청년주택 때 좀 이슈가 되긴 했죠. 그러니까 이제 방값 자체는 얼마 안 했는데 거기에 이제 필요한 옵션들을 다 뭐 넣다 보니까 옵션만 몇십만 원 나와서 그때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는데 뭐 지금은 좀 많이 해결이 돼가지고 그래도 좀 살만하다는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호텔 자체도 어찌됐건 이 변형,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누가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해주느냐, 임차인 입장에서의 니즈나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좀 나뉠 수 있겠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증금을 좀 많이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 저 어느 호텔이 지금 임대주택으로 바꿨죠? 그 동대문, 그러니까 동묘암역 안에 베니키아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베니키아.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동묘암역. 베니키아가 이제 동묘요? 관광공사. 그 동대문구 쪽이죠? 그쪽이죠. 예. 성북구 뭐 네, 동대문 네. 그쪽인데 동대문 쪽이겠네요. 네. 동대문구 쪽에서 베니키아 호텔을 임대주택으로 바꿨어요? 실제로? 네. 취재 안 했어요? 청년주택. 얼마인지?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냥 시세의 90% 수준에서 일단 임차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간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그리고 거기 안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시세의 뭐 30%에서 50%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금액은 저렴했죠. 일단 가격이 너무 궁금하네. 예. 저 우리 실장님 그 베니키아 그 호텔 가격 좀 한번 알아보세요. 그 네. 방 안. 근데 가격이 만약에 비슷한데 호텔이 원래 방이 좀 작잖아요. 방도 작고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주거 환경이 네. 좀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비즈니스 호텔, 관광 맞아, 호텔이다 맞아. 보니까 또 베니키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호텔이라기보다는 고급스러운 호텔이 아니라 또 예. 크지도 않고 우리나라 호텔의 특징상 그래도 내가 볼 때 뭐 오피스텔 개념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이게 이제 주거용으로 나온 경우에 그 주거에 필요한 용도별 계획이 있는데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여기는 잠만 자고 씻고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화장실도 많이 좀 작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편의 시설 만약에 자체가 거기 들어간다면 베란다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없죠. 없겠죠? 예, 그래서 서울 새로 호텔은 거의 없죠 베란다가. 예, 없을 수밖에 없죠. 밥은 못 먹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주방도 식당이 있겠지. 호텔인데 호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이 조식 비싸겠죠. 서비스, 청소 서비스, 그다음에 가구 하다 렌탈 보면 끝이 서비스, 없지. 가전 렌탈 서비스 그걸 다 얹어가지고 한 거예요 초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월세는 30인데 부가세를 보면 100만 원이야.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알려줘야지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초기에는 호텔 그랬었는데 임대주택이다 해가지고 그게 저기가 하면 안 되고
지금 이제 그 보증금이 이제 이게 보면은 빨리 읽어줘요. 예, 숭인동 베니키아 호텔 아까 네. 말씀드린 동무협력에 있는 건데 예, 보증금이 실제 절반으로 나타나 있는데 예를 들면 16제곱미터형은 4,560만 원에 34만 원입니다만 이제 2,280만 원으로 나와서 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임대 보증금의 50%를 무이자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실질 보증금은 그러니까 2,280 그러니까 2천만 원 정도 내고 월세 30을 내는 원. 예, 예. 34만 원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예, 그래서, 예. 원래 4천만 원인데 2천만 원 국가에서 보조해주고 네, 서울시에서 이 정도 이제 이런 흐름이 있는 거죠. 아니, 그냥 근데- 호텔이네요. 네, 호텔인데 최고급 호텔은 아니고 네, 네. 그렇죠. 손을 베네치아가. 씻을 때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그맣게 주방을 만들어줬네. 넣어줬네요. 아 네, 주방을 주방 조금 넣어줬네. 넣어줬네요. 네. 밥은 할 수 있나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아, 취사는 라면은 끓여 먹을 수 가능하게 있네요. 라면 끓여 돼 있기는 먹을 수 하죠. 네. 네. 하여튼 그래서 아무래도 뭐 주변 임금보다는 좀 저렴하게 34만 원? 네. 그거 어떻게 다 팔렸습니까 근데? 그것까지는 또 한번 확인해 예, 봐야겠어요. 한 번에 할 때 좀 다 해주세요. 좀. 예. 다 팔렸는데. 그래도 지금 많이 좀 안정화가 됐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초기에는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까 우리 윤하나께서 말씀하신 한 것처럼 30만 옵션이 뭐 아까 얘기했던 뭐 다 옵션으로 준 거예요. 오다하고 예, 가전 옵션, 뭐 가구 임대 옵션, 뭐 이런 식으로 다 별도로 해서 그것 때문에 좀 논란이 됐었죠. 저거는 뭐 1가구 2주택 이거 해당 안 되겠죠. 전혀 안 되죠. 그죠? 그럼 소유권은 호텔이 갖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호텔에서 임대업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호텔도 그게 낫겠네요. 지금 관광이 그렇죠. 너무 안 돼가지고 코로나 저게는 안 때문에 돼요. 그래서 이제 관광 호텔을 저런 식으로 이제 좀 변형해서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좋은 의견이 있고요. 다만 서울 모텔들 다 비어 있어요 지금. 아우. 지금 예. 거의 난리가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 모텔 골목들이 대부분 모텔을 멸실하고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실제로 송파구 방이동 같은 데 가도 그 먹자 골목 안에 그 많은 그 모텔들이 되게 많이 지금 변신하고 있어요. 변신하는 게 맞죠? 네. 예, 사회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가 네. 예. 자. 근데 그럼- 이번에 이제 아까 이제 부동산 근데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포인트가 네. 사람들이 조금 더 좀 여기에 대해서 공감대가 조금 적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빈집이라고 하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그쵸, LH에서 기존에 이제 분양하려고 만들어놨던 것 중에 임대가 안 돼서 이제 있는 것들을 공급해주겠다 하니 실은 그렇죠. 예, 이유가 있었겠죠. 안 되는 데는. 그러니까 그런 빈집에 대한 이슈도 그런 게 있습니다. 빈집이라는 게 뭐 어떤 빈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런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LH에서 임대를 하려고 매입을 해서 내놓았는데 공실이 아파트에 많다. 뭐예요? 아파트겠다? 뭐 아파트형이죠. 근데 공실이다. 왜 그러냐 놓고 봤더니 입지가 너무 안 좋은 경우. 그러니까 경쟁력이 많이 없는 거예요. 살고 싶은 지역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왜냐면 임차를 그러니까 해서 미분양 주택이네. 그렇죠. 미분양 주택을 임대로 바꾸겠다는 얘기인데 네. 미분양이 됐다는 거는 뭐 거기가 살기가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미분양이겠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아니면 같아요. 가격이 높다든가, 그죠? 그러니까 뭐가 이유가 있는 거지? 임차를 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냉정하게 보면 대다수의 임차 물론 뭐 아닌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임차인들은 가족 구성이 결국은 그 집은 거의 숙소처럼 들어오고 직장 때문에 임차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려다 보니까 대부분 역세권을 선호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LH 빈집 거기는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여기서 좀 많이 떨어져 있고 방은 크고 그럴듯한데 제반 여건들이 좀 덜 형성돼 있는. 그러니까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또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지 않냐. 그래서 실은 이제 나왔던 어떤 정책들 중에 이번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게 뭐 이렇게 뭐 이다 아니다가 예전에 비해서 많지 않은 게 결국은 어떻게든 정부는 이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좀 더 호의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얘기했던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놔나 호텔을 전세방으로 공급하잖아. 그렇게 와닿는 정책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아파트 뭐 그런 얘기는 굳이 할 필요 없고 네. 임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연립주택을 많이 공급하면 되는 거죠. 네, 그죠? 네, 네. 예.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 좋아요 저는. 뭐 빈집을 뭐 이렇게
하는 거 좋은데 이 빈집이 누구도 안 살고 있는 빈집이었다는 거 그런 게 나오면 좀 그렇죠, 그죠? 애매하죠. 인기가 있는 빈집을 찾아야죠, 그죠? 그거를 만들어야죠. 인기가 있는 빈집 찾기가 이게 진짜 무슨 말이세요, 도대체? 그런가요? 인기가 있는 빈집. 아무리 우리가 정책을 안 만드는 별따기. 사람들이라지만 네. 말을 좀 이렇게 우리도 앞과 뒤가 다른 거죠. 차라리 인기가 검단을 있는 빈집. 네, 검단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검단의 아파트를 좀 확 짓자. 네. 아예 그게 낫죠. 네, 거기 젊은 사람들을 확 끌어당기자. 차라리 이런 정책이 그러니까 지금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건가? 예. 빈집, 인기 있는 빈집 이런 거는. 아니 뭐 그렇죠. 우리 다음 회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왠지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뭐 정부가 이런 아이디어는 좋아요. 근데 네. 기존에 있는 아파트 거래나 이런 것들을 막 규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나중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볼 때는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옛날처럼 뭐 부동산 치맛바람이 돌아다니는 건 또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런 몇 명 때문에 지금 전체 이 부동산 규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사람 몇 명인데 그 몇 명을 속아내기 위해서 그죠? 그냥 이런 거를 이제 빈대 잡느라고 초과상관 다 태운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과상관을 다 태우는 격이죠. 네. 이게 지금 정확히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제가 경제부장 출신이라서 이런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빈대 한 마리 몇 명의 부동산 투자자들 잡기 위해서 전체 시장이 다 교란되는 이런 형태 이거는 정부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빈집 아이디 이런 거는 뭐 괜찮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노력은- 이거는 비판할 건 없어요. 정부의 그러니까, 이런 노력은 네. 나는 괜찮다고 봐요. 이런 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긍정적으로 응원해줄 봐야죠. 필요는 있다고 네. 보고요. 네. 다만 실효성이 있는 부분들에 그렇죠. 정말 임차인들이 네. 무엇을 원하는가. 예를 들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물론 이번에도 정책 중에 하나의 부분 중에 LH 임대주택에 들어가려면 소득 기준이 좀 나름대로 좀 까다로웠는데 그걸 또 완화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놓고 보면 사람들이 정말 들어가고 싶어하는 지역에 임대주택을 더 많이 이렇게 매수해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어떤 현실적인 다소 좀 사람들의 로망을 좀 자극할 수 있는 정책이 좀 병행이 되면 좀 떨어져 있는데도 같이 이렇게 병이하는 부분들이 좀 나을 텐데 최근에 나온 어떤 정책들이 대부분 약간 좀 선심성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뭐 빈집과 호텔은 좀 아쉽습니다.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게 그래도 적정하게 네. 지금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냥 정부의 정말 이런 노력은 난 좀 인정해주고 싶다. 네. 이렇게 네. 보겠습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네, 자 부동산 클래스. 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